네, 이어서 고전시가 챕터 4를 볼게요. 자, 그래서 가가 두루산 양단수 이렇게 시작하고 밑줄친 A, 밑줄친 B 거쳤는데 아이야 무릉이 어디요? 나는 얜가 하노라. 나는 여긴가 한다. 나는 무릉이 여긴가 한다. 그러면 여기와 무릉은 이퀄이잖아. 그러면 좋아나 좋아 흥 예상되고 이럴 때는 만족감의 정서를 드러내요. 자, 나 같은 경우엔 요, 순, 밑줄친 C, 옛날 이 것만 그럼 그대로란 얘기지. 세상 인사 달랐다. 그럼 옛날과 옛날이 아닌 요즘은 다르다는 얘기겠지. 그럼 시적인 화자가 볼 때는 옛날과 적어도 옛날이 아닌 상황에서는 분리의 정서를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슬프다. 정서의 직접 표출인 거죠. 이제 어느 정도 좀 와닿지 않나요? 고전시가에서 좋아냐 분리냐, 좋아일 때는 만족감, 분리일 때는 슬픔, 그리움, 뭐 이런 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현대식도 훨씬 더 선명해요. 요게 여기선 좀 조심스러운 구역인데, 자, 대장부 공 이루고 물러난 뒤에 공을 이룬 다음에 물러났어. 근데 이렇게 얘기했잖아. 컨셉 설명할 때, 자, 북이나 북이 공명 쪽에서 분리가 돼 있으면 다른 대안이 있기 때문에 달성이 될 가능성이 커요. 근데 이거는 근데 유배도 아니고 그러므로 슬픔과 한의 정서도 아니야. 즉 외적 요인에 의한 분리가 아닌 좀 특수한 경우죠. 공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루어서 물러난 거야.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은퇴한 걸 환기하는 거죠. 만약에 이게 유배 같은 것 쪽에서 분리된 상황으로 본다면 이루었다라는 말도 안 할 거고, 그 마지막 부분에 보고 듣기 좋음, 즐거움 이런 시어가 나올 수가 없지. 그러니까 시적인 화자는 지금 뭐 이룰 거 다 이루고 난 다음에 스스로 물러난 뒤에 좋고 즐거운 거야. 그러니까 좋아지, 현재의 흥겨움이지, 만족감과 즐거움의 정서를 표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이풀이 강구연어를 보더라도 어이풀이 나오면 반드시 읽으라고 했잖아. 혹시 아는 거라고 할지라도 강구연어를 했듯이 세상의 평화로운 태평한 세월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좀 조심해 주세요. 이런 상황일 때는 북이나 공명으로부터 유배를 통한 분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조금 다른 각도인 거예요. 자, 그다음 눈 박스 쳐져 있고 소재에 뭐 시저 19풀이 쪽이겠지. 네, 눈 속에 풀을 쏘냐? 그럼 여전히 푸르다고 하네. 세한고절 어휘풀이 돼 있어요. 절개래. 그럼 지조와 절개를 떠올릴 수 있겠지. 어휘풀이 반드시 읽어요. 그다음에 여기서 내가 이제 어필하고 싶은 건 너 이렇게 너 대나무 세한고절 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고전시에서 사물을 인칭으로 표현할 때는 친밀감을 드러내는 쪽으로 작용해요. 즉 조화나 지향성, 시적인 화자에게 가까운 친밀감 쪽을 드러내는 표현 수단으로 쓰여요. 사물, 세한고절, 너 인칭으로 표현했을 때는 이럴 때는 이제 분리의 정서가 아닐 확률이 있는 거죠. 나 같은 경우는 요게 좀 더 여기에서는 좀 의미심장한데 연모 비 뭐 놀랍간데 놀랄 게 있다고 임보러 가던 꿈 여기 임보러 가던 꿈 했으니까 지금 임보러 가려고 했으니까 분리가 완기되죠. 지금 임과 함께 있지 못하니까 꿈에서라도 보려고 했는데 비 때문에 못 봤다 이거죠. 비 때문에 못 보고 깼다는 거지. 그러니까 임 보러 가고 싶어 분리된 상황에서 조화를 추구했어, 지향했어. 근데 비 때문에 못 간 거예요. 입 위에 구슬은 비를 환기시킬 텐데 어쨌든 비 때문에 못 봐서 꿈도 깨고 비 때문에 보려 했는데 못 보고 깨서 눈물만 난다. 이렇게 슬픔과 그리움과 한이 없다는 거죠. 즉 시에서 현대든 고전이든 향수 변수는 중요해요. 특히 시적인 화자와 시적 대상을 환기시키는 시어 19 풀이 문제일 때 주의해야 돼. 둘 중
아까도 말했지만 시적인 화자와 관련되는 건데 대상이랑 관련시킨다든지 시적 대상과 관련되는 건데 화자와 연결시켜 설명한다든지 이러면 이제 틀리는 거죠. 자, 다 또 임 이렇게 시작하는데 되고 삐 칭농쿨 되어 이렇게 말해. 그 다음에 블라블라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밑에 쪽에 비 눈 박스 쳐져 있고 아무리 마신들 떨어질 줄 있으랴. 그럼 시적인 화자는 A 되고 B 돼서 떨어질 줄 있겠느냐. 시적인 화자의 지향성을 드러내는 거죠. 자기는 절대로 떨어지지 않겠다는 얘기죠. 절대로 떨어지지 않겠다는 얘기지. 이 비와 눈 이런 게 아무리 맞아도 비와 눈 이런 게 아무리 있어도 나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다면 떨어지지 않겠다. 이런 시적인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는 거죠. 얘는 여러분들한테도 익숙할 면왕정과라는 텍스트인데 길어요. 긴데 역시 지금 목적은 고전시의 주요 컨셉인 흥이냐 한이냐 흥 좋아냐 한 분리냐 이거를 어필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 중심 맞춰서 이제 보는데 주력할게요. 자, 무등산 제월봉 했다가 밑줄 친 A 구름탄 청악 나오고 A 블록 B 블록 설정되어 있는데 B 블록 쪽에서 우뚝 섰는 것이 추월산 용기 봉선산 불대산 용진산 금성산을 얘기하지 원근의 푸른 절벽. 그러니까 원근은 가깝고 멀고 가까운 곳이잖아. 그럼 시선 이동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무등산 제월봉을 시작해서 거기서 봤던 것들에 대한 얘기를 쭉 하다가 추월산부터 블라블라 여러 산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 오른편이 중요해요. 자, 가마를 급히 타고 오며 가며 했으니까 공간 이동이겠지. 아까 같은 경우에는 원근이라고 했으니까 멀고 가까움이니까 시선 이동일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눈만 위아래로 뭐 좌우로 이렇게 시선 이동. 근데 얘는 가마를 타고 했으니까 공간 이동 쪽이죠. 그러면서 밑줄친 삐 꾀꼬리가 나오고 아래쪽에 밑줄친 가가 나오는데 이제 여기가 중요한 거지. 흥에 겨워 이랬단 말이야. 흥에 겨워 달을 따라 부는구나. 흥에 겨워 달을 따라 부는구나. 흥이라고 한다면 좋아냐 흥 좋아하면 즐거운 만족감 감흥이라고 했잖아요. 얘는 지금 이 무등산부터 시작해서 보고 있는 모든 자연물들에 대한 정서가 흥겨운 거지. 이제 그리고 인간 세상 떠나와도 했는데 시적인 화자가 지금 바라보는 거는 여기는 인간 세상과는 소위 말해서 다른 곳 별천지라고 생각되는 거죠. 근데 내 몸에 쉴 틈이 없다. 쉴 틈이 없다니까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쭉 나와요. 근데 그 여러 가지 할 것 중에서도 버릴 게 전혀 없대. 버릴 게 전혀 없대. 버릴 게 전혀 없으니까 안 버리겠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인간 세상 떠나와서 이곳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다 원한다는 거잖아. 지향한다는 거잖아. 원하고 바란다는 거죠. 이쪽에서 느끼는 거는 다 포지티브한 거지. 긍정적인 거지.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벗이 없을소냐. 뭐 소위 말해서 서리법이겠지. 당연한 사실을 의문문의 형식으로 벗이 있다는 얘기잖아. 벗과 함께 취흥. 뭐 위에 술이 나왔으니까 취흥 여기서는 술에 취한다라는 것만 하나 더 추가시킨 거예요. 근데 이 흥이라고 하는 건 그 위에 흥을 겨워하는 거랑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적인 화자는 지금 이 공간에서 되게 만족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근심 있으며 시름 붙었으랴. 근심 없고 시름도 없다. 세월도 한가하다. 자, 그리고 태평성대 이때가 그때다. 신선이 이 몸이다. 신선과 내가 이퀄이다. 좋아죠. 같이 원하는 상태에 놓여 있는 거죠. 그러고 이 몸이 이러한데 역구는 임금님 땡큐베리 감사 임금님 이거다. 그러니까 요거에서 참고로 하나 말하자면 고전 시가에서 분리가 되어 있을 때 분리 중에서 부기 명예 대부분 유배를 통해서 그런 상황일 때는 자연물이 대안이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임금의 얘기를 할 때가 있어. 그러면
그 임금과 자연 사이에서 고전시의 대체적인 특징은 둘 다 포기 안 해요. 둘 다 포기 안 해. 이런 식이야. 여기 자연 속에 나와 있는데 너무 좋은데 북의 명예보다도 이게 더 좋은데 만족스러운데 근데 이렇게 자연 속에서 만족스럽게 될 수 있는 이유도 임금님 때문이지 땡큐베리 감사해 임금님 이렇게 된다는 거죠. 요거를 좀 하나 더 추가시켜서 주의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얘는 뭐 정월 1월달이라는 뜻인데 소년들아 부모 모양 생각해라 부모님 모시는 거 생각해라 하는데 이게 제목을 보니까 이게 사친가예요. 사친가. 그러니까 뭐 뒤에도 어이프 나온 거 쭉 보면은 여러분도 포착할 수 있는데 이제 부모님을 생각한다 뭐 이런 뜻이야.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좀 재미있는 구역이 있어요. 즉 봐. 부모 봉양 생각해라. 소년들아 부모 생각해라. 기억 니은 불로초 불사약 안 늙고 안 죽는 어들송과 서리법 당연한 사실을 의문문의 형식으로 안 늙고 안 죽는 거 얻을 수 있겠니? 없지. 슬프다. 그래서 그러니까 부모를 생각하면서 부모님 안 늙고 안 죽게 근데 얻을 수 없으니까 슬프다. 조화를 지향하지만 부모님과 늘 함께 있는 걸 지향하지만 달성될 수 없다. 그 말했죠. 분리가 돼 있는데 대안이 없어서 달성이 안 되는 케이스에서는 슬픈 그리움 한이 없된다. 근데 그게 사랑하는 사람, 임금 왕이죠. 그 다음에 뭐 세월 뭐 이런 거 부모님. 근데 여기서는 부모님이에요. 그러니까 밑에 니을 봐요. 영원한 이별 되겠구나. 얻을 수 없으니까 슬프면서 영원한 이별 분리하는 거죠. 말한 게 임금, 부모, 세월 등로부터 분리되어 있으면 대안이 없기 때문에 조화를 지향한다고 하더라도 달성이 안 되는 걸 예상할 수 있다니까요. 그걸 스탠바이 하고 밑으로 읽어 내려갈 준비를 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소식 영영 끊겼다. 당연히 분리죠. 그러니까 슬프다. 예상한 대로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2월에 한식 하는데도 후인들이 슬퍼하여. 근데 여긴 또 조심해야지. 역시. 그래서 상수 변수를 신경 쓰라는 거예요. 시적인 화자의 정서인지 아닌지를 주의하라는 거죠. 여기서는 후인은 시적인 화자가 아니잖아. 후인들이 슬퍼하는 게 또 다른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후인들이 슬퍼하기 때문에 한식을 지었다. 네. 근데 여기서도 큰 차이 없는 건 시적인 화자도 슬프도다 우리 부모 이렇게 나가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시적인 화자의 정서나 후인들의 정서나 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 뒤쪽에 가면 좀 달라지더라고요. 이제 3월달이야. 뭐 제비새끼, 뭐 호랑나비 이렇게 나가다가 쭉 밑에 요기가 주의해야 될 포인트. 자, 백마금편 소년들. 백마금편 어려우니까 뭐 제껴. 소년들은 흥을 겨워 이랬어. 화류춘붕 어려워? 어쨌든 그럼 3월이라는 맥락에서 보면 되잖아요. 3월. 이건 나중에 10월 19 계열화시키는 쪽을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근데 소년들은 흥을 겹대. 좀 조심해야 돼. 자, 시적인 화자가 흥겹다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소년들이 흥겹다고 얘기한 것이.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시적인 화자와 시적 대상이 상수였잖아. 그럼 시적인 화자의 시어 식구를 시적인 대상인 관련되는 시어 식구랑 연결시켜서 선택지에 빈번하게 등장시키니까 그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수 변수를 계속 신경 쓰라는 거야. 그러니까 소년들은 흥겨운데 슬프다 세월 위쪽에서 말했지만 특히 세월 같은 경우에는 대안이 없는 케이스잖아. 그러니까 슬픈 거지 뭐. 어려운 말을 비가역적이죠. 되돌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슬프다 우리 부모죠. 지금 다시 옆에 안 계셔. 그리고 이제 4월 시작하는데 여기가 바로 요지 1월 순지 공건 어이풀이 있어. 읽으세요. 태평성대래 젊은 날 아이들 이렇게 얘기 나가. 산호만세 어이풀이 있어. 읽어요. 그럼 태평성대랑 관련돼 있을 거야. 근데 슬퍼 우리 부모는 몰라 안 계신 거지.
또 5월 달이야. 5월 달 단오래. 근데 요 구역, 여기서 요 구역, 난 여기가 재밌어요. 백구 새를 얘기하면서 날지 마, 도망가지 마. 일신 내 몸이 한가로워. 백구야, 너랑 놀자고 한 거야. 대장부 살림살이 이하년 넉넉한가? 난 굳이 너 없어도 돼. 너랑 놀자고 하는 거야.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난 넉넉하거든. 그러면 시적인 화자에 따른 시적인 화자 상황은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맺힌 서러움이 있어. 부모 생각. 부모가 지금 로스트 없거든. 그러니까 시적인 화자가 처한 지금 상황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 막 이렇게 거쳐도 괜찮은 건 괜찮은데 시적인 화자 입장에서는 이 안이 넉넉한가? 나쁘지 않은데 나도 너랑 놀고 싶어. 그냥 노는 게 다야. 그럼 뭐 됐지 싶은데 맺힌 서름은 부모님이야. 그러니까 정서를 드러낼 때 분리는 조화를 추구 지향하는 모습인데 부모님의 좀 안 계신 곳에선 달성할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슬픔과 그리움과 한이 없다는 거지. 그래서 마지막 끝나는 게 슬프도다 우리 부모 이렇게 끝나요. 그럼 이 정도면은 고전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흥, 한, 조화, 분리 이 컨셉이 고전시에서 정서를 어필하는데 이제 굉장한 중요한 축이라고 하는 건 좀 맛볼 수 있었을 겁니다. 다음에 나머지 것들로 다시 한번 반복해 볼게요. 고맙습니다.